네, 김영입니다. 이제 과정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 여섯 문제 정도 하나를, 그 광교 저수지를 이렇게 한 바퀴 좀 산책 겸,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찬하면서, 그 여섯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토론, 뭐 논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코로나 19가 또 요즘에 극성이죠. 그래서 우리 동학 그 회장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그냥 하던 걸로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좀 운동도 이렇게 좀 하시고 마음도 좀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또 하도 극성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 수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공세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처음엔 산행을 할까 하다가 산행이 좀 혹시 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저수지 한 바퀴 도는 거 아주 그 평이해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뭐 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에, 그래서 그냥 여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 사실 여성 문제라고 하면은 뭐를 또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성 문제라 그러면 여성 문제만의 문제보다는 남성에 대한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것도 알고 여성에 대한 것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성 문제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서 비롯되냐 이거를 이제 보면 그 사전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거의 한 100여 년? 100여 년 정도 어, 문화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여성 시대죠. 지금은 여성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여성 문제보다는 남성 문제를 많이 짚어야 되는데 이제 일종의 관성 때문에 여성 문제를 이제 계속 지금 치부가 되고 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미 여성 시대의 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석하는데 논란이 많아요. 이게 그 가령 음, 중국의 그 한나라 때 한나라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훨씬 넘었죠. 전환으로 따지면 2200년 됐고 후한으로 따져도 2000년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여성 시대였어요. 여성 시대가 굉장히 오래 갔죠. 그러다가 당나라 때쯤 되면 이제 남자 세상이 되죠. 이제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여성 문제가 된다는 것은 곧 남성 시대를 의미하는 거고 남성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즉 여성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성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남성 문제를 이제 얘기가 되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성 문제를 지금 계속 갖고 가죠. 아직도 그 관성 때문에 그런 건데 한나라 때의 여성 시대였다면 당나라 때부터 이제 남성 시대가 되거든요. 반전을 해서 그러니까 남성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여성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궁에 이제 접어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서부터 조선 중기까지가 여성 시대였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고려 말서부터 조선 중기까지 그게 이제 여성 시대였단 말이죠. 즉 뭔 얘기냐면 남성들이 좀 속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피곤한 여성 문제라는 게 뭐겠어요? 여성 문제 남성으로부터 억압받고 차별받고 뭐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은 그게 여성 문제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 말서부터 조선 중기까지가 여성 시대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딱 맞는 거죠. 그때는 남성들이 힘을 별로 못 쓸 때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부터 조선 중기에 이제 반전을 하면서 조선 후기까지가 이제 다시 남성 시대가 되고 여성들이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차별받고 억압받던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반전을 해서 조선 후기서부터 지금까지 쫙 지금 이제 여성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 중기까지가 제가 여성 시대라고 했잖아요. 고려 말부터. 그때 대표적으로 여성이 얼마나 셌냐. 율곡sem이 1536년생이거든요. 1536년생. 그때 이게 16세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어머니 신사임당 아니에요? 신사임당이 굉장히 셌어요. 여성들이 셌죠. 그리고 그 남편이 율곡의 아버지죠. 이원수인데, 이 원수가 나중에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급제는 하긴 했지만 늦게 했죠. 이제 큰 벼슬을 못 했는데, 율곡이 어디서 살았죠? 율곡이 어디서 살았어요? 강릉에서 살았어요. 강릉이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 사셨고, 그 외가에서 자랐어요, 율곡이. 다 외가에서 성장했고, 자식들도 7이나 낳았잖아요. 이 신사임당이. 이원수 사이에 7을 낳았죠. 그러니까 다 이거 처가 이제 외갓집에서 다 기른 거고, 본래 아버지 그 이원수라는 사람은 파주 사람이죠. 경기도 파주. 그래서 이제 파주에 지금 가서 보면 율곡리라는 데가 있고 자운서원이 있고 그렇죠. 그 율곡이라는 그 호도, 그 율곡리를 그 자기 마을 이름을 따서 호로 삼은 건데, 물론 뭐 호가 뭐 그 율곡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하튼 그 어머니 아버지 묘와 자기 그 율곡의 묘가 다 파주에 있죠. 자운산에 있죠. 자운산. 근데 그러니까 율곡의 아버지가 다 여기 경기도 파주 사람인데 왜 강원도 강릉에 가서 아이들이 다 길렀겠어요? 여성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성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여성 문제만 있지 남성 문제는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한 번은 여성 시대 한 번 오면 남성 시대 한 번 오고, 또 남성 시대 한 번 오면 또 여성 시대 한 번 오고, 이렇게 항상 태극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번은 남성 시대, 그러면 여성이 이제 억압받고 차별받는 게 이제 없잖아, 있죠. 마찬가지로 여성 시대가 되면 남성이 또 차별받고 또 탄압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지만 그 어렵게 사는 그런 국면이 반드시 옵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음과 양처럼 양이 되면 하나는 반드시 음이 있죠. 음이 온다. 그럼 반드시 양은 이제 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낮이 되면 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시에 올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음과 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양이 오면 한 번 음이 오고, 한 번 음이 오면 한 번 양이 온다. 이건 자연의 질서거든요. 똑같아요. 이 남자 시대, 여자 시대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성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성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 시대에 이제 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더 극하면 또 다시 반전되어갖고 이제 남성 시대가 되죠. 그럼 남성 시대가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그런 여성 문제에 대한 거, 여성 문제에 대한 것을 그때 논의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 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차별받고, 속된 말로 차별받고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제기를 한다? 죽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거는 여성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얘기해도 아무 하자가 없죠. 그래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관성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 거지, 진짜 여성 문제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남성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우리가 왜 논문을 쓸 때 여성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면 반드시 무엇에 대해서 써야 돼요? 남성에 대한 것도 써야 돼요. 그래야 여성에 대한 논문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요즘 세상에는 여성 문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남성 문제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여권 신장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남권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멘소리 하는 이런 그런 처음에 이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세를 얻어가는 그런 형국에 있죠.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한다면 여성 또 여권 운동하는 이런 분들은 지혜롭게 한다면 남성 문제도 같이 다뤄주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면 여권이 지금 신장된 이런 사회에서 훨씬 더 지금보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일반적으로 보면 아직도 여성이 억압받고 차별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봐서 그래. 기계적으로. 이제 우리 공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성평등이 아주 잘 돼 있죠. 이런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논란이 될 만한 게 크게 없는데 이제 일반 우리 민중들이 이게 살아가는 그 상업에 종사하는 곳들을 잘 보면 이게 이제 신체에서도 이제 그런 게 많이 이제 이게 비롯되는 건데 남성이 행했을 때 좋을 만한 그런 직업에 종사 군들이 있죠. 여성들이 접근했을 때 남성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종사 군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차별로 가면서 이것은 남성들이 이건 차별받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니까 기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서 여성들이 지금은 이제 양성 평등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맞벌이 시대고 양벌이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해야 되고 노동 시간이라든가 노동의 그 강도 이런 것들도 거의 기계적인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현명한 지도자들이 뭐 여성계에서도 나오고 남성계에서도 나온다고 한다면 서로 그 갈등이 될 만한 것들을 서로 미리 조율을 해가지고 풀어가는 게 가장 좋죠. 여성이 접근해가지고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많이 낼 만한 그런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철저히 여성들을 많이 좀 이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성들이 했을 때 여성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성과를 많이 낼 만한 그런 직업의 군이다. 그러면 그런 데는 꼭 기계적으로 몇 퍼센트 맞추는 게 아니라 남성을 훨씬 더 많이 그쪽으로 가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어떤 직업에 있어? 여기 여성이 100명 있어. 그러면 남성도 100명 정도 있어가지고 서로 기계적으로만 성과를 내라? 저는 그건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양성평등이 아주 잘 돼 있는 거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직조차도 사실은 잘 이렇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남성들이 어떤 그 공직 그 분야도 많잖아요. 공직도 이렇게 아주 그 직류로 따져보면 우리 수원시처럼 이게 작은 조직이라도 한 50여 개가 있어요. 이게 직렬이 막 행정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사회복지, 세무, 건축, 토목, 뭐 지적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면요 한 50여 개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오히려 불합리한 거죠.
근데 그것처럼 일반 사회도 그 특성에 맞게 움직여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게 오히려 차별과 억압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오히려 만들고 환경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게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그 억압한다, 뭐 차별한다, 뭐 탄압한다, 이런 것들은 그 해낼 수, 그러니까 그 어떤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낼 경우에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부합될 수 있는 말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사람들, 우리 민중들의 어떤 의식 구조도 굉장히 바뀌었고, 그리고 지식인들이 또 많잖아요. 지금 뭐 우리 문맹률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차별한다, 억압한다, 탄압한다, 거기에 뭐 굴종할 수 있는 굴종을 당하는 사람도 이렇게 별로 없고, 뭐 그런 느낌이 들면 여기저기에서 해소해 줄 수 있는 기관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그 완화됐다고 보고, 그 문제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 이미 사회적으로 다 이제 걸러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는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대체로 문제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타개하는 어떤 방편들이 그 직업군에 가장 합리적으로 맞도록 그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풀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이다. 요즘에 뭐 어린이집을 거의 뭐 아이를 상산하면 거의 다 보내잖아요. 그럼 직업 거기 그 이제 뭐 0세가 있고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데 종사하는 분들은 남성 교사도 있어요. 저도 들어봤고 확인은 안 했지만 저도 이제 그 교사들한테 또 원장들한테 들어봤는데 남성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교사로. 근데 여성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여성분들이 훨씬 그 케어를 잘하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를 기계적으로 남성 여기도 뭐 교사가 10명이다 그러면 거기 5명 배치해. 거기 5명 여성 5명 교사를 써. 이거보다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적합하니까 그쪽에 많이 넣고, 또 반대로 남성이 이 역할을 했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많이 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인사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그렇게 그 특성에 맞춰서 지금 잘 그렇게 구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거나 안 해주거나 그럴 때 이제 차별을 하고 탄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이제 대체로 다 그런 정도를 노동자나 사용자나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문제화되는 거를 이제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지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이상 논의할 게 별로 없어요. 이 여성 문제가 오히려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역으로 여성계에서 남성 문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같이, 여성 문제는 제외하고 남성 문제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여성 문제를 가져가면서 함께 남성 문제도 고려해 주는 게 이 시대에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한 20분 정도 이제 가까이 지금 흘렀는데, 그래서 한 20분 정도 남는 시간은 우리 동학분들한테 제가 숙제를 내주려고 해요. 여성 문제를, 여성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를
문제가 뭐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 현재 문제화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대안이 어떠면 좋겠냐,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이냐, 그것을 바꿔서 남성의 개념, 남성 문제의 개념, 남성 문제에 대한 현재 현상, 그러니까 남성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하나 적시하고, 그 다음에 본론적인 게 현상,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이거를 A4로 한 장 정도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형식을 취해서 한 장씩 쓰시는 겁니다. 그 반은 이 유튜브로 강의를 하고, 반 정도는 이 과제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 남성 문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현상, 그 다음에 대안, 여성 문제 있잖아요. 여성 문제 개념, 그 다음에 여성 문제 그 현상, 여성 문제 대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A4로 한 장 정도, 그 포인트는 한 11포인트 정도로 해서 A4로 한 장 정도를 남성 문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현상, 그 다음에 대안,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이렇게 내서 과제물 우리 제 영수 카페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종강 시험인데, 원래는 제가 만찬을 하면서 토론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역시 코로나 문제로 대면하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 동학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러면 저도 이제 만나는 게 좀 꺼려지고,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 주는 시험으로, 그동안에 몇 분이 제가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몇 분이 아예 그냥 뭐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되겠다. 제가 각 그 강의한 그 내용들이 있죠. 거기서 어떤 문제들을 던져주고, 거기서 기술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시험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그 단체 톡방에다가 그 내용 어떻게 할 건지, 시험을 어떻게 볼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